서먼 멤버십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맨날 제자리일까? 막 이런 거요. 오늘은요, 아예 그 게임의 판 자체를 뒤엎고 나만의 룰로 새로운 판을 짜는 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 자, 먼저 한 호텔 사장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이분이 말이죠, 온라인 예약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거예요. 이름하여 수수료 지옥입니다. 책 크리에이티브 점프에 따르면요, 이 호텔이 온라인 여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OTA 없이는 아예 손님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 구조가 참 기가 막힙니다. OTA에 수수료를 많이 내면 낼수록 검색창 제일 위에 뜨니까 예약은 막 늘어나거든요. 근데 정작 호텔에 남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열심히 할수록 망해가는 구조. 딱 그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죠. 아니, 실제로요. 이 호텔이 성수기에 딱 한 달 동안 OTA에 낸 수수료가 무려 500만 엔이었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5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호텔이 막 엄청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싸고 역에서 가깝다. 이 이유 하나로 손님을 받는 대가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사장님은 진짜 깊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무력감, 이게 꼭 사업하는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쵸? 가끔 우리 인생 전체가 뭔가 잘못된 곳에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때 있잖아요. 자, 여기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닥뜨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 결국 너의 시간은 온다를 보면요. 지금은 KBO의 명장으로 불리는 염경엽 감독 이야기인데요. 이분 선수 시절에는 재능도 넘치고 모든 게 진짜 술술 풀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뭔지, 역경을 이겨낸다는 게 뭔지 전혀 겪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바닥을 치는 그 순간이 오고야 말죠. 바로 팀이 우승한 날 그 피로연 자리에서였어요. 아내랑 아이 손잡고 딱 갔는데 가족이 앉을 자리가 다른 선수들이 앉는 그 메인 테이블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기 구석에 구단 직원들 앉는 테이블에 염경엽 이름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거죠. 가족들 앞에서 자기 자존심, 정체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수수료 지옥에 빠진 호텔 사장님, 그리고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야구 선수. 이 두 이야기 완전 다른 얘기 같죠? 근데 사실은 똑같은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곳이 처음부터 잘못된 곳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요. 우리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어떤 싸움은 정말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걸까요? 워렌 버핏의 평생 파트너 찰리 멍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낚시의 첫 번째 규칙은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고기가 있지도 않은 곳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잘못된 판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거죠. 호텔 사장님은 OTA의 가격 경쟁이라는 텅 빈 저수지에서, 염경엽 선수는 최고의 선수라는 그 외나무 다리 위에서 계속 낚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물고기가 없는 곳을 박차고 나와서 나만의 새로운 낚시터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오늘 주제에 맞게 표현하자면 바로 나만의 미디어를 구축하는 거죠. 다시 책 크리에이티브 점프로 돌아와서 보면요. 호텔 사장님이 아예 목표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냥 좋은 호텔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싹 버리고 가격표를 뛰어넘는 우리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OTA 순위 경쟁이라는 그 낚시터 이제 미련 없이 떠나기로 결심한 거죠. 그가 찾아낸 해답이 뭐였냐면 바로 호텔은 미디어다 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호텔을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이어주는 하나의 매체로 본 거죠. 바로 이 생각의 전환 하나로 호텔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진 하나의 목적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 싸서가 아니라 그 호텔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찾아 직접 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염경엽 감독도 똑같았습니다. 책을 보면
그는 선수로서 1등이 되겠다는 그 게임을 과감히 포기했어요. 대신에 질문을 바꿨죠. 나는 야구라는 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래, 지도자로 1등이 되자. 이렇게 자신만의 새로운 게임을 딱 설정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실패한 선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된 거죠. 이렇게 나만의 판을 짠다는 건요, 사실 개인의 성공 전략 그 이상의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역사 속에서 그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도서관의 역사입니다. 한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도서관은 아주 먼 옛날에는 왕의 권력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였어요. 지식과 정보는 당연히 소수의 왕족, 귀족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다가 인쇄술이 발명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커피하우스 같은 공간들이 생겨나면서 지식이라는 게 서서히, 아주 서서히 평범한 시민들의 손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서관이 소수 권력자의 도구에서 다수 시민들의 힘의 원천으로 진화한 거예요. 지식과 컨텐츠를 직접 만들고 퍼뜨리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새로운 권력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나만의 미디어를 만든다는 게 가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힘이죠. 자,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든 호텔 사장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야구 감독, 그리고 마침내 시민들의 무기가 된 도서관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딱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의미를 직접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도서관과 컨텐츠의 역할은 그걸 읽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이었다고 해요. 특히 그게 책이든 SNS든 요즘 시대에 나만의 미디어를 만든다는 건요, 결국 자신만의 의미와 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내 삶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싶거나 혹은 이 지옥 같은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컨텐츠를 만들고 나만의 미디어를 만드는 작업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